탑픽인 이슈 함께 할 텐데요. YD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쿠팡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해서 아마 수익 좀 만족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젠 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쿠팡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죠. 동방이 그저께 거래 정지된 이후에 어제 거래가 풀리면서 일단은 동방이 하락을 했고 오늘도 추가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동방이 무너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쿠팡 관련주 소위 말해서 쿠팡과 협업 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부는 또 뭐 쿠팡이 오르다 보니까 뭐 삼성출판사 등 여타 다른 또 콘텐츠 업체까지도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쿠팡 관련주들은 좀 이렇게 냉정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쿠팡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쿠팡과 협업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협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쿠팡이 상장된 거와 연관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된다 그래서 한 번 주문할 걸 두세 번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결제를 두세 번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너무 그렇게 과도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영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쿠팡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뭐 또 한 번 뭐 진짜 상장이 되고 나면 모멘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좀 냉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냉정한 충고와 조언이 필요하죠. 네, 좀 과감하게 좀 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못하신 분들, 네, 뒤 보지 마시고 앞에 보고 가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그럼 대신 우리는 좀 관심 가질까요? 예, 쿠팡과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네이버의 수혜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쿠팡과 경쟁사죠. 지금 네이버의 커머스하고 쿠팡하고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서로 뭐 거의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를 기회로 해서 네이버가 새롭게 가격에 대한 재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가입자 수라든지 광고 수익에 이제 밸류가 매겨졌다라면 네.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쿠팡의 밸류를 매기는 거에 따라서 네이버의 또 다른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를 오히려 쿠팡과 경쟁 관계에 있지만 쿠팡 때문에 새롭게 가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로서의 주식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 적극적인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가는 38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 쿠팡 상장 수익 들리면서 재평가되면서 가치 아주 높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39만 지금 3천 원 선에서 지금 1.29%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45만 원, 손절가 3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차 반값 전기차를 내놓겠다라는 포부인데요. 좀 최근에 또 정부에서도 그런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도 약속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특히 현대 이제 그룹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LG와 같이 협업을 해서 반값 전기차, 물론 이제 배터리를 임대한다라는 것 때문에 반값 전기차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결국 가격을 낮추겠다 이제 이러한 좀 보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모멘텀들을 현재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과 수소차에 대한 협업 관계 1,500대에 대한 납품 계약을 맺었죠. 이런 협업 관계를 통해서 수소차에 대한 진출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정의선 회장이 약 600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 폐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사용한 이후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현재 지금 글로벌 그 매개체를 만들겠다. 현재 그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OCI와 ESS 장치,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일부 보완을 해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연료전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글로벌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라는 게 정의선 회장의 현재 지금 보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작년에 이제 취임한 정의선 회장이 올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주가 주가의 새로운 재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장주인 현대차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미국 지금 한파 때문에 현대차 뭐 공장도 비롯해서 지금 뭐 가동 중단이라든지 이거 공급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뭐 단기적인 이슈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차피 한파라는 것이 지금 수급상의 그런 논리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라든지 중국에서 워낙 잘 팔리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G 시리즈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이윤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일단 현대차의 영업이익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현재 24만 원 지금 선에 1.70% 상승 중인데요. 30만 원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거 얘기는 미리 제가 권고를 받는 바람에 말씀드렸고 그럼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뭐 그룹 대표주로서 뭐 말씀하신 가격대까지 30만 원대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대장주를 사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가 올라가는 면들도 있습니다만 현대차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하신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탑픽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차와 수소 사업 논의에 관한 뉴스인데요.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6%가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최근에 좋습니다. 우리가 뭐 중구장대 산업의 이제 철강 회사인 포스코 같은 경우 좀 지루한 회사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가장 그 기업 내에서 그러니까 산업 내에서 아킬레스건이 수소 사업 아니겠습니까? 수소라는 게 이제 저장이라는 것도 좀 용이하지가 않고 또 이 수소를 만드는데 워낙 많은 전기가 또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수소가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논쟁까지 나올 정도로 수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코가 여기에 이제 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현재 수소 트럭 1,500대를 포스코가 이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수소 트럭의 강자가 현대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업 관계로 들어가고요. 이제 포스코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게 바로 수소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수소를 현대차 자동차에 이제 공급하는 공급망을 실험을 이제 하고요. 포스코 그룹 내에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세우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수소차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국회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지역별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연료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런 것들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현재 지금 미얀마 광부를 통해서 LNG라든지 뭐 이런 가스를 좀 들여오고 있죠. 현재 지금 뭐 원자재 가격도 워낙 급등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질 가치에 대한 논의도 현재 있는 것에 더불어서 수소와 관련된 그러한 협업 관계도 현재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는 2차 전지 못지않게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를 통해서 LG그룹을 새롭게 봤듯이 포스코 그룹도 새롭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매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수소 사업에 대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22,000원 손절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와이드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탑픽인 이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